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2일 오후 8시 23분이고요. 오늘 가져온 소식은 에어비앤비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 프리장에서는 약 5%대, 4~5%대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기사 읽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에어비앤비 쉐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예약 예측으로 인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회사가 4분기 예약에 대한 실망스러운 전망을 발표한 후 하락했는데, 이는 소비자 선호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 번성했던 고가의 임대료에서 도시와 국경을 초월한 목적지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예약된 숙박 및 경험의 속도가 3분기에 25% 증가에 비해 4분기에 약간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9월에 마감된 3개월 동안 9,970만 개의 숙박 및 체험을 예약했다고 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인 9,990만 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숙박에 대한 예약이나 이러한 부분, 체험이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거래소가 열리기 전에 시장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에서 한 2% 정도 올랐는데, 포스트 이제 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4분기 매출을 18억 8천만 달러에서 예상하고, 이 범위의 최저치는 월스트리트의 추정치인 18억 6천만 달러보다 낮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여름 동안 사상 최대의 수익과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3분기 매출은 29% 증가한 28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12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능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CEO가 말하기를 억눌린 여름 여행 수요의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3분기는 폭발적인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여행자들이 공항이나 항공권 가격을 인상한 항공편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관광지로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 저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항공료가 오른다, 비행기 값이 오른다 하지만 결국 여행들은 다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동안 밀려있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여행자들은 가격 인상에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일부 호스트는 이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일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임대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호스트가 현재 플랫폼에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물가 상승이 또 에어비앤비의 실적이나 그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인베스터 레터겠죠. 체스키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거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포지셔닝 했다고 믿습니다. 체스키라는 이제 CEO인가요? CEO, 그쵸. 브라이언 체스키. CEO는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에어비앤비가 보여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포지셔닝을 했고,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된 국경 간 총 숙박수가 58% 증가하였고, 고밀도 도시 숙박 예약은 그에 비해 좀 적은 27% 증가했다고 하네요. 에어비앤비가 또 다른 회사들, 부킹홀딩스라던가 익스피디아 그룹에 앞서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실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가 올해 35% 하락을 했고, 경쟁업체인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은 47%, 22%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 강세 부분이 해외 판매를 하는 회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에어비앤비도 다르지 않습니다. 3분기 수익의 절반 이상이 외화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긍정적이었던 뉴스는 에어비앤비가 올해 여름이었죠.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보상을 했고 주식 프로그램의 희석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9월 말 현재까지 1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에어비앤비 실적에 대한 간략한 기사 읽어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 가능한 쿼터리 리서트, 쉐어홀더 레터 부분 한번 간략하게만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약을 말하는 거겠죠. 앞선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간으로 보면은 25% 정도, 그로스 부킹 밸류는 31% 연간 성장한 모습이고요. 리베뉴 매출도 29% 상승한 모습입니다. 순수익도 46% 영업이익이죠. 상승을 했고요. 에비타도 32% 해서 프리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9억 6천만 달러까지 보고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약이나 이런 건수에서는 시장이 예측치만큼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선 기사에서 말했던 서머 릴리즈 여름 시기 동안 이제 밀려있던 그러한 부분에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여지는 거죠. 21년 3분기에 대비해서 22년 3분기는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전분기가 67%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시기에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저조했기 때문에 67%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세가 29% 정도 성장하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세는 꾸준히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쉐어 이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겠죠. 주식수가 감소하였다라는 얘기고요. 밸런스 시트나 이런 얘기 같이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쿼터리 서머리 요약해가지고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보고 싶은데 가이던스에 대한 키 비즈니스 매트릭스 이런 부분, 예약된 부분, 크로스 부킹 밸류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CEO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완만한 성장이라는 부분이 뭔가 성장의 가속화, 예를 들면 어제 얘기했던 우버라던가 이런 종목들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세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 혹은 물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리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